이게 없어지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다고. 미자의 절박한 외침이 이른 아침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소파 쿠션 사이를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죠. 평소 차분했던 미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생명줄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온 거실을 뒤집어 엎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태아가 세수를 하고 나오다가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미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당황한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태아는 순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태아야, 혹시 여기 서류 못 봤니? A사 용지로 된 중요한 계약서. 클립으로 집어놓은 거 말이야.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 계약서 안에는 무철과 규태의 거래 내용,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요? 못 봤는데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태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대답 대신 더욱 필사적으로 거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TV장 및 신문 더미 사이, 심지어 화분 뒤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여기 뒀는데. 분명히 여기 뒀다고. 미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가져가신 건 아니에요? 그 순간 미자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아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무철이 그 계약서를 가져갔다면, 만약 무철이 그 내용을 봤다면, 무철이가 가져갔다고. 미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무철이 계약서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규태와 자신 사이의 비밀이 들통날 수도 있었거든요. 아버지 새벽부터 어디 가셨는데요? 서우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이렇게 시끄럽다고 투덜댔을 텐데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말없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어요. 무철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죠. 예전과 다른 차가운 눈빛, 의미심장한 말들, 그리고 어젯밤 늦게까지 뭔가를 적고 있던 모습까지. 엄마, 그 계약서가 뭔데 그렇게 중요해요? 서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계약서에는 자신이 규태로부터 받은 돈의 비밀, 그리고 무철을 속이고 있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냥 중요한 서류야. 미자가 얼버무리며 무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무철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지만 거기에도 없었어요. 옷장 속 침대 밑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계약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어. 정말 없어. 미자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무철이 정말로 그 계약서를 가져갔다면, 만약 무철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미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무철이었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미자야, 뭔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에게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혹시 거실에 있던 서류 가져간 거 있어?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침묵이 미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말이야? 무철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무철 같으면 왜 그런 거 찾느냐고 되물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모른다고만 했거든요. 계약서 같은 거. A사 용지로 된. 그거? 못 봤는데. 왜 중요한 거야? 무철의 대답에 미자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무철의 목소리 톤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미자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져만 갔죠. 엄마, 아버지가 뭐래요? 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른다네. 못 봤다고 해. 미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말로 무철이 그 계약서를 보지 못했을까?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그럼 다른 데서 찾아보시죠.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서우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미자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무철이가 정말 모를까?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미자의 머릿속에 어젯밤 무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눈빛, 그리고 뭔가를 계획하는 듯한 표정. 혹시 무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자의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무철이 정말로 진실을 알게 됐다면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야. 규태가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부동산 매물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최근 성사된 계약들의 수수료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규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금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에 민용이랑 같이 저녁 어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규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근 금옥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는 마치 인생의 봄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민용이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새로운 사랑도 찾았고 무엇보다 대운빌딩이라는 든든한 자산까지 생겼으니 말이죠. 물론이죠. 민용이도 좋아할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네요. 규태가 금옥에게 답장을 보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장 대표에 대한 생각이 스쳤어요. 최근 장 대표와의 연락이 뜸해서 조금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장 대표님께도 근황 보고를 해야겠어. 규태가 또 다른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가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무철을 제거하고 대운빌딩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준 은인이라고 생각했죠. 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규태입니다. 대운빌딩 관련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철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는 규태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는지에 대해 뿌듯해했어요. 무철을 속이고 대운빌딩을 손에 넣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바로 그때 진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형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런데 혹시 무철이 형 소식 들으셨어요? 진태의 말에 규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철이? 무슨 소식인데? 규태가 애써 평온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기억을 되찾았다는 얘기도 있고. 대식이 형한테서 들었는데 무철이 형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태의 말은 마치 폭탄 선언과 같았습니다. 규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컵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대식이 형 말로는 최근 무철이 형 행동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대요. 마치 모든 걸 다 기억해내는 것 같다고. 진태가 계속 말하는 동안 규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무철이 정말로 기억을 되찾았다면, 만약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기억해냈다면, 그리고 형님, 더 심각한 건 무철이 형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복수. 규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으로 작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복수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는데 진태가 걱정스럽게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규태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릴 뻔했지만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규태가 억지로 웃으며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형님,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진태야, 미안한데 오늘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야 할 것 같아. 규태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무철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거든요. 진태가 나간 후 규태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장 대표에게 긴급히 연락해야 했어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거든요. 장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철이가 기억을 되찾은 것 같아요.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규태는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 대표는 금세 답장을 보내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왜 답장이 안 오지?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규태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사무실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 대표님, 정말 급합니다.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니죠? 무철이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규태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규태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언제부터인가 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규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급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드디어 장 대표에게서 답장이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본 순간 규태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뻔한 답변이었어요. 평소 장 대표답지 않게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뭔가 성의 없어 보였죠.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규태가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뭔가 평소 장 대표의 문체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차갑고 더 간결했죠. 혹시 장 대표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규태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철의 기억 회복, 장 대표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주변의 수상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직 괜찮아. 분명히 괜찮을 거야. 규태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규태야, 내가 나에게 한 모든 짓을 이제 똑똑히 돌려받을 시간이다. 무철이 작은 원룸 책상에 앉아 두 개의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핸드폰, 또 하나는 장태풍에게서 빼앗은 핸드폰이었어요. 벽면에는 규태와 장태풍의 만남을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증거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태풍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규태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규태입니다. 대운빌딩 관련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철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무철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42년 우정을 배신한 친구의 뻔뻔함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정말 끝까지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규태야. 무철이 장태풍의 핸드폰을 들고 규태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장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철이가 기억을 되찾은 것 같아요.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철이 메시지를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서늘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야 눈치챘나?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규태야.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다. 무철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규태의 모든 메시지를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오늘 날짜 2025년 8월 30일. 최규태가 장태풍에게 보낸 메시지. 첫 번째, 대운빌딩 관련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예정대로 진행하라. 무철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두 번째, 무철이가 기억을 되찾은 것 같다며 긴급 상황이라고 보고. 녹음을 마친 무철이 벽에 붙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규태와 장태풍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돈 봉투를 주고받는 사진,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진들. 모든 것이 규태의 배신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42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무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분노보다도 배신감이 더 컸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무철의 개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무철아, 지금 어디야? 나 좀 급한 게 있어서. 미자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철은 즉시 미자가 무엇 때문에 전화했는지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야? 혹시 거실에 있던 서류 가져간 거 있어? 계약서 같은 거. 무철이 자신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미자가 찾고 있는 바로 그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규태와 관련된 모든 거래 내용이 적힌 중요한 증거였죠. 계약서. 나 못 봤는데. 무슨 계약서? 무철이 태연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아직은 미자에게 진실을 알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어젯밤에 분명히 거기 뒀는데 없어졌어. 미자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철은 그런 아내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 나도 모르겠네. 다른 데 찾아봐. 알겠어. 그럼. 전화를 끄는 무철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규태가 자신을 속이고 대운빌딩을 가로챈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안해, 미자야. 하지만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증거야. 규태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말이야. 무철이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내를 속이는 것도 괴로웠고 친구를 버려야 하는 것도 괴로웠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이제 규태에게 답장을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무철이 장태풍의 핸드폰을 들고 신중하게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무철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장태풍 행세를 하며 규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규태야. 내가 상상도 못할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무철이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에는 규태의 모든 범죄 행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장태풍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대운빌딩을 가로챈 과정, 그리고 자신을 속이기 위해 꾸민 모든 거짓말들까지. 대운빌딩 진짜 소유권 이전 계약서, 장태풍과의 비밀 거래 내역, 뒷돈 거래 증거들.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어. 무철이 파일을 넘기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서류들은 규태의 죄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규태야, 내가 나에게 했던 모든 배신에 이제는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다. 무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42년 우정의 무게만큼이나 그의 복수심도 깊고 단단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규태에게서 온 세 번째 메시지였어요. 장 대표님, 정말 급합니다.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니죠? 무철이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무철이 메시지를 읽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태의 불안감이 절절히 느껴졌거든요. 불안하지. 두렵지. 이제야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구나. 무철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마치 규태에게 다가올 운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규태야, 42년 우정의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뒀으니까. 각오하고 받아라. 무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곧 규태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무철이 내 돈 다 뺏어갔다고요. 내가 피해자라고. 구치소 면회실에 장태풍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창 너머에 앉은 그의 모습은 며칠 전에 위풍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양복만 입고 다녔던 그가 지금은 초라한 구치소복을 입고 있었죠. 장 대표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면회 온 변호사가 장태풍을 달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몰락한 것이 모두 무철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차근차근이요? 지금 상황이 차근차근 설명할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사기꾼으로 몰려서 여기 갇혀 있는데. 장태풍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간수가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보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한무철이라는 놈이 내 모든 계획을 망쳐놨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만 좀 뜯어낼 생각이었는데 그놈이 오히려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장태풍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장 대표님, 하지만 증거들을 보면. 증거요? 그 증거들이 다 조작된 거라고요. 한무철 그 자식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장태풍이 변호사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제가 규태랑 거래한 돈, 그 모든 돈을 한무철이 가로챘어요. 내가 규태한테 투자했던 수십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고. 장태풍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의 눈물이었어요. 장 대표님 진정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변호사가 참을성 있게 장태풍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장태풍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처음부터요? 좋아요, 말해드리죠. 장태풍이 주먹을 쥐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철이라는 놈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순진한 척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마치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장태풍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철에 대한 공포가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그놈을 믿었어요.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대운빌딩 같은 좋은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래서 최규태 씨와 거래를 하신 건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규태는 내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그놈이 대운빌딩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했고 나는 거기에 투자했던 거예요.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장태풍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함정이었어요. 한무철 그 자식이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규태도 대운빌딩도 모든 게 그놈의 각본대로 진행된 거였어요. 장태풍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무철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무철이 가져갔어요. 분명히 그 자식이 내 모든 돈을 가로챘을 거예요. 규태한테 준 돈도 대운빌딩 투자금도 모든 걸. 장태풍이 테이블을 또다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여기 갇혀있는 동안 그놈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피해자인 내가 감옥에 있고 가해자인 그놈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니. 장태풍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이고 무철이 가해자였어요. 장 대표님,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요? 그 증거들이 다 조작된 거라니까요. 장태풍이 변호사의 말을 또다시 끊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한무철 그 자식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간수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장태풍은 더 말하고 싶어 했어요. 변호사님, 제발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억울한 피해자라고요. 한무철 그 자식을 반드시 잡아야 해요. 장태풍이 일어서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시죠? 어려운 상황이요? 진실이 이렇게 뻔한데 뭐가 어려워요? 장태풍이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창 너머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한무철, 한무철 그 자식을 반드시 잡아야 해요.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그의 죄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감방으로 돌아간 장태풍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철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했어요. 한무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반드시 복수해주겠다. 반드시. 장태풍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철창과 회색 벽만이 그의 복수심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무철의 치밀한 복수극은 이미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고 장태풍은 그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장태풍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차가운 감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절망적인 침묵만이 그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 대식의 단호한 목소리가 대운 빌딩 앞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무철과 마주서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구부정했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항상 눈치만 보던 눈빛은 이제 당당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대식을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식아, 갑자기 왜 이래? 복권 당첨됐다고 그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네. 달라진 게 아니야, 무철아.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대식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철 앞에서 움츠러들고 굽신거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무릎 꿇고 빌었는지 기억나지? 무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식이 이런 식으로 대들 리가 없었거든요. 뭔가 상황이 변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대식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친구 사이 아니야? 친구. 대식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42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친구를 그렇게 괴롭히나? 내가 장사가 안 돼서 허덕일 때 내가 도와준 적 한 번이라도 있었나? 무철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식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건 장사니까 감정 섞을 수 없었던 거고. 장사라고? 대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장사 때문에 친구를 괴롭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식과 무철의 대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대식이 형 무슨 일이세요? 옆 상점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대식은 무철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무철아, 솔직히 말해. 넌 나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 아니면 그냥 돈 뜯어낼 호구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 아니야? 무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식의 날카로운 질문이 그의 가슴을 찔렀거든요. 대식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였을까? 대식이 무철의 말을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걸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형제 같았는데. 무철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식의 말이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달랐어, 대식아. 뭐가 달랐는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진 거 아니야? 대식의 눈빛이 슬프게 빛났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친구들도 무시하기 시작했지? 우리가 내 건물 세입자가 되니까 더욱 우습게 보기 시작했고. 그건 아니야. 무철이 급하게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대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매달 월세 가져다 줄 때마다 내 얼굴 표정 봤어. 마치 당연한 듯이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받았잖아. 무철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식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 내가 망하고 나서야 내가 보이기 시작했지? 내가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야 갑자기 친구인 척하기 시작했고, 대식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무철의 평소 행동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식이 형 말이 맞아요. 무철이 형은 정말 너무했어요. 맞아요. 돈 있을 때는 우리를 개미 취급하더니 상인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무철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너희들까지 왜 끼어들어? 무철이 화를 내려 했지만 대식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무철아.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통해. 대식이 한 걸음 더 무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 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무철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억 돌아왔지? 대식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최근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어. 뭔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수. 내가 누구에게 복수를 한다는 거야? 규태에게. 대식의 한마디에 무철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규태가 널 배신했다는 거 알고 있어. 대웅빌딩도 장 대표와의 거래도 다 알고 있다고. 무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대식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무철아, 복수가 답일까? 대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규태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혀놓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무철이 반발했지만 대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친구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괴롭힌 거 잊었어? 그런 내가 배신당했다고 복수하겠다고. 대식의 말에 무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철아, 이제 그만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야. 대식아, 내가 경고하는 거야. 더 이상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고. 내가 규태에게 복수하려고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대식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등한 관계야. 내가 건물주였을 때처럼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 무철이 대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옛 친구의 변한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알겠어, 대식아. 내 말 잘 들었어. 무철이 돌아서려 했지만 대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무철아, 아직 늦지 않았어. 복수보다는 화해를 생각해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철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대식의 말이 깊이 박혀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하려는 복수가 옳은 일인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태아 씨 요즘 어떻게 지내? 나랑 같이 제주도 내려가지 않을래? 부뚜막 식당 앞에서 갑자기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에 아진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 남자는 아진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누구세요? 아진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여행을 제안한다니 무언가 수상했거든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을 걸었네요. 저는 강동민이라고 해요. 태아 친구죠. 동민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심 어린 미소로 가득했어요. 태아 친구요? 태아가 친구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아진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태아는 평소에 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강동민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럴만해요. 저는 태아랑 대학교 동기였는데 졸업 후에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최근에 우연히 태아가 여기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동민의 설명에 아진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태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는 또 뭐고요? 실은 제가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직원이 부족해서 단기간이라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동민이 가방에서 펜션 팜플릿을 꺼내 아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깔끔하고 예쁜 펜션 사진들이 눈에 띄었어요. 태아한테 물어봤더니 아진 씨가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 태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아가 자신을 칭찬했다는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네, 아진 씨가 현대판 장금이라고 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동민이 잠시 말을 멈추고 아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태아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태아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연락이 안 된다면서 걱정하더라고요. 혹시 둘이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동민의 질문에 아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아와의 복잡한 관계를 낯선 사람에게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요.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걸 물어봤네요. 동민이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뚜막에서 진태가 나왔어요. 아진아, 누구야? 손님이야? 진태가 동민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민이라고 합니다. 동민이 진태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아진 씨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진태가 아진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진이가 최고죠. 음식 솜씨로는 이 동네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역시 태아 말이 맞았네요. 동민의 말에 아진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태아가 또 뭐라고 했는데요? 아진 씨 덕분에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하는 걸 싫어했는데 아진 씨와 함께 일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아진의 마음이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자신이 태아에게 그런 영향을 줬다는 말이 의외였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언제 내려가시게 되는 거예요? 진태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한 달 정도만 도와주시면 되고 숙식은 물론 제공되고 급여도 나쁘지 않아요. 동민이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진 씨, 태아 씨와 함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진이 당황했습니다. 태아와 함께 제주도에 간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아랑 저랑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태아는 아진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던데. 동민의 말에 아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아가 저를 좋아한다고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네요.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동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제안은 열어두겠어요. 태아 씨든 아진 씨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동민이 명함을 아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죠. 새로운 시작이요? 네,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특히 복잡한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을 때는 더욱. 동민의 말이 아진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최근 태아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아진에게는 새로운 선택지처럼 보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동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아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진아, 괜찮은 기회 같은데? 제주도에서 새로운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진태가 아진에게 조언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그리고 태아와의 관계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진이 명함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제주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그리고 태아는 정말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 걸까? 서우가 헤어지자고 한 걸 네가 어떻게 알아? 팜투마켓 사무실에서 석진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예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추궁하고 있었어요. 예원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평소의 능숙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석진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시치미 떼지 마. 아까 서우와 통화할 때 네가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 석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원의 행동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간섭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빠 정말 오해해요. 저는 그냥 우연히, 그냥 실수로. 석진이 예원의 말을 끊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예원아, 솔직히 말해. 네가 나랑 서우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거 맞지? 예원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청순한 표정 대신 계산적인 눈빛이 스며들었어요.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다고? 그럼 인정하는 거네. 석진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놀라서 이쪽을 바라봤지만 석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 왜 나랑 서우 사이에 끼어들었어? 예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순진함이 없었어요. 대신 간절함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뭐? 석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랬어요. 오빠가 저 대신 다른 여자와 사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예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예원아,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해서 사랑하면 안 되나요? 예원이 석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회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원아, 그만해. 석진이 손을 들어 예원을 제지했습니다. 나는 서우를 사랑해. 그리고 서우만 사랑할 거야. 서우 씨가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예원의 질문에 석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서우 씨는 오빠의 성공한 모습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오빠가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오빠를 사랑했을까요? 예원의 말에 석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근 서우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미묘한 거리감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달라요. 오빠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오빠 자체를 사랑하거든요. 예원의 고백에 석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예원아, 사랑이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서 남의 연애를 방해할 권리는 없어. 방해라고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예원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서우 씨가 오빠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오빠는 모르시잖아요. 서우가 뭐라고 했다는 거야? 석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우 씨가 친구들한테 오빠는 그냥 재미있는 놀이감이라고 했어요. 진짜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거짓말이야. 석진이 소리쳤지만 예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서우 씨가 정말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예원의 말에 석진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최근 서우의 행동들이 하나씩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원아,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저는 오빠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원이 석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석진이 뒤로 물러났어요. 예원아, 미안하지만 난 서우 외에는 생각할 수 없어.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사생활에 끼어들지 마. 오빠. 팀장님, 이게 우리의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함께 일할 수 없어. 석진의 단호한 말에 예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기회도 안 주시는 거예요? 예원아, 사랑은 기회를 주고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의 연애를 방해하면서까지 얻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예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오빠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예원아, 너도 분명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석진이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예원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오빠가 아니면 안 돼요. 예원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지만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원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동료로서만 지내는 게 좋겠어. 예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오빠. 예원이 문으로 향하다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오빠, 서우 씨가 정말 오빠를 사랑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예원이 나간 후 석진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예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서우가 자신을 놀이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서우는 그런 애가 아니야. 석진이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원이 뿌린 의혹의 씨앗이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석진이 핸드폰을 들고 서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서우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예원이 말이 맞을까? 서우가 정말. 석진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져만 갔습니다.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의 모습이 안타깝게만 보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에 잠겨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고 마치 내일 벌어질 큰 사건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무철의 은신처. 무철이 벽에 붙인 사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태의 모든 죄악이 담긴 증거들이 그의 손안에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무철이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익명 제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규태야, 42년 우정의 마지막 선물이다. 고맙게 받아라. 무철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어요. 규태의 집. 규태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장 대표로부터 온 이상한 답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규태가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장 대표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민용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세요? 민용아, 아빠가 혹시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니? 규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용이 당황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무슨 나쁜 일을 하셨다고. 규태가 민용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어요. 미자의 집. 미자가 거실에서 계속 계약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무철이가 가져간 거야. 그럼 무철이가 다 알고 있다는 건가? 미자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무철이 자신과 규태 사이의 비밀을 알게 됐다면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미자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절망했습니다. 떼식의 집. 떼식이 혼자 앉아 무철과의 대화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변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무철이 놈 정말 복수를 할 생각인가? 떼식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지,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일 규태한테 미리 말해줘야겠어. 떼식이 결심을 굳히며 일어났습니다. 석진의 집. 석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예원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정말 나를 놀이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석진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 괴로웠지만 예원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진의 집. 아진이 강동민의 명함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주도.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태아에 대한 생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태아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고? 아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 무철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서 규태의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어요. 마지막 증거를 심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규태야. 무철이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 규태의 책상 서랍에 결정적인 증거를 넣었습니다. 내일 경찰이 수색했을 때 발견될 수 있도록 말이죠. 같은 시각. 규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무소로 나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뭔가 이상해. 장 대표님이 왜 연락이 없을까? 규태가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야? 규태가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이미 뒷문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이상해. 분명히 누군가 있었는데. 규태가 사무실을 둘러보니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밤새 고민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는 평범한 하루가 아닐 것이었어요. 무철은 경찰서에 익명 제보를 할 준비를 마쳤고 규태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사라진 계약서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고 대식은 친구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석진은 서우와의 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아지는 새로운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오늘 하루에 달려 있었어요. 무철의 복수가 성공할지, 규태가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42년 우정이 완전히 끝나버릴지. 마지막 장면. 해가 떠오르면서 대운 빌딩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건물 안에는 폭발 직전의 갈등들이 숨어 있었어요. 무철이 창문 너머로 대운 빌딩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오늘로 모든 것이 결판난다. 그의 손에는 경찰서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규태는 사무소에서 불안하게 서성거리며 계속 장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하다고. 대식은 치킨집 문을 열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친구들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철이든 규태든 누군가는 말려야 해. 이렇게 97화는 모든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의 긴장감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내일 98화에서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42년 우정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었어요. 과연 무철의 복수는 성공할 것인가? 규태는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의 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내일 밝혀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 예고. 규태씨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무철의 치밀한 복수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무철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42년 우정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규태야. 과연 규태의 운명은? 그리고 대식의 선택은? 내일 98화에서 확인하세요.